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29일 겐다이 비즈니스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총액 1조엔 넘어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폭매하는 이유와 너무 위험한 일본의 방위산업입니다. 최근 방산 부문에서 잭팟을 터뜨리고 있는 한국인데요. 세계적으로 왜 한국 무기가 잘 팔리는지, 일본 방산이 왜 몰락하고 있는지 자세히 분석한 칼럼이 나왔군요. 누리꾼들이 속이 많이 쓰린 모양인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폴란드 국방부는 7월 27일 한국과 FA-50 경공격기와 K9 자주포, K2 전차를 대량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한국 언론은 총 10조 원, 약 1조엔 규모의 계약이라고 전했다. 바로 폭매 계약이다. 왜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폭매할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한국의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폴란드 육군은 최근 소지하고 있는 탱크와 자주포 대부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 덕분에 폴란드군 전차병들은 훈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폴란드 육군은 역사적으로도 동서에서 독일군과 소련군의 국토를 유린당한 기억이 강하고 탱크와 자주포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 공군 역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공군의 주력 한개 비행대대는 현재 나토군에 파견돼 본토 방위가 허술한 상태다. 곤란한 폴란드가 눈여겨본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었다. FA-50의 최고 속도는 마하 1.5, 미중러 등의 전투기에는 당해낼 수 없지만 무장 세력 등을 쓰러뜨리기에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필리핀은 2017년 이슬람 과격 세력 진압에 이를 투입했었다. 한국의 보도대로라면 폴란드는 FA-50 경공격기 48대를 약 3천억엔에 손에 넣은 셈이다. 단순 계산하면 대당 50억엔을 밑돈다. 항공자위대의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약 96억엔, F-35B 약 128억엔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다. K9 자주포는 21세기 들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자주포다. 대량 생산에 의한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성능은 세계 최고라는 독일의 PGH 자주포에 못 미치지만 가격은 절반이 조금 넘는다. 그러나 능력은 쓸만하다. 이미 고객은 폴란드 외에 핀란드, 에스토니아, 이집트, 호주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의 경우 제품 시험이 완료된 것도 강점이다. K9 자주포는 2010년 북한 응전에 사용된 바 있다. 차세대 전투기도 개발. 한국은 지난해 4월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시제품을 공개했고 올해 7월 첫 비행에 성공했다. 한국은 이를 해외에 팔려고 개발하고 있다. 세계에는 스텔스 전투기와 극초음 미사일 등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나라는 많지 않다. 나라 살림을 생각하면서 무기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거국적으로 무기의 해외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문재인의 톱세일즈.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방산전시회 개막식에 FA-50 경공격기에 탑승하고 나타나 행사장에 있던 국내외 인사들의 가슴을 졸이게 했다. 문 대통령은 2030년대 초반까지 항공 분야 세계 7대 강국에 진출할 힘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올해 필리핀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는 전시 공간의 4분의 1 이상을 점령해 일본, 미국, 터키 등의 출품 부스를 압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다며 탄식한다. 일본 방위산업은 오랫동안 제약을 받아 해외 시장에 진출하지 못했다. 사실상 고객이 자위대밖에 없어 대량 생산을 할 수 없고 해외 시장에 진출할 판로나 인맥이 없다. 삼원칙은 완화됐지만 오랫동안 자위대만을 고객으로 삼았던 방위산업의 구조개혁이나 수출 루트 개척은 거의 진척되지 않고 있다. 무기 수출에 부정적인 일본 여론도 큰 변화가 없다. 그래서 철수하는 기업이 잇따르고 있다. 미디어, 지정학적 환경, 미 군수산업과의 관계.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이 특수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의 첫째가 무기 수출을 꺼리는 여론의 존재다.
둘째, 북중러에 둘러싸인 엄격한 안보 환경이다. 일본은 고도의 장비를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해외 시장을 오래 외면하면서 고객은 자위대뿐인 시대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 대량 생산을 하지 못하고 생산 비용도 올라가기만 했다. 셋째, 동맹국인 미국도 일본의 방위산업 강화에 신중하다는 배경이 있다. 미국의 방위산업 보호라는 의도도 작용했다. 일본이 섣불리 고성능 방위 장비품을 개발하려는 것에 미국이 긴장하는 구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적어도 자유주의 국가에 대한 수출이 허용됐다면 일본 방위산업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기시다 내각은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주창하지만 재정난 속에서 어디까지 그것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핵 보유국이 침략하는 시대에 자국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일본 국민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한 나라 독자적 방위라는 개념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와 방위 협력을 하는 결정이 지금은 옳다고 생각한다. 일본과 방위 협정을 맺은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경우 일본은 응원할 수 없다. 그렇다면 반대로 일본이 침략을 당하면 도와줘라고 요청하는 게 세계에서 통할 것 같은가? 방위산업 육성은 반드시 필요하고 어느 정도 무기 수출은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좌파 언론이나 일부 사람들은 모두 반대하지만 국가 지도자는 반대 여론이 있더라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 결정할 때는 결정해야 한다. 현 상황에 맞지 않게 된 헌법의 개혁을 제대로 설명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기 수출을 꺼리는 여론의 존재, 이것이 포인트다. 미디어, 일본 학술회의로부터의 저항이 왜 있었는가?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로서 일본을 기필코 침략하려는 일본 주변국으로부터의 돈의 흐름, 군사기술의 유출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방어를 위한 것 이외의 군수산업은 바라는 바가 아니지만 국방에 관한 군사개발은 일본의 최첨단 기술을 결집해 유사시에 결코 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압도적 억지력을 능동적으로 가지려는 결단을 지금 해야 한다. 드론도 원격 수술 로봇도 인터넷도 모두 시작은 방위산업이었다. 안타깝게도 일본은 자국 방위 의사가 낮고 평화만을 원하는 사람들로 인해 이런 파생산업까지 망쳤다. 그렇다면 이를 타파해 나갈 수 있는 정치인을 선택해 변혁을 추구해야만 한다. 방위 관련 이야기를 금기시하는 언론의 분위기를 우선 불식시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달라지지 않는다. 일본이 평화로워야 한다는 것은 무기를 가지지 않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우크라이나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면 당연한 일이다. 한국산 무기는 현대화가 현저히 진행되었다. 카탈로그 스펙만 보기 좋고 실전 경험은 없지만 국경을 맞댄 북한과는 항상 임전태세여서 지상무기 개발에는 열심이다. 지정학적으로도 폴란드처럼 육상부대의 침공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원칙이 일치할 것이다. 이 타이밍에 이번 상담을 성사시킨 요인도 납득이 간다. 일본과 한국은 지정학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제 무기를 폴란드에 팔기는 힘들다. 애초에 생산 여력도 없다. 진심으로 무기 수출에 나서 죽음의 상인이 되고자 한다면 이만저만한 각오가 아니면 안 될 것이다. 돌쇠 한마디. K방산 드디어 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최악의 전범국 일본이 옆에 있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들도 우리도 모두 말이죠.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꼬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